밤 기온이 떨어지며 계절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의 끝을 알린다는 상사화도 속리산에 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 독립을 이룬 청주의 한 중소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결은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도시공원 대책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방식에서부터 맞섰습니다. 취미용 드론 13개를 한국 소비자원이 비교했습니다. 비행 시간에서 5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밤잠 이루기도 힘든 열대야가 엊그제였는데 거짓말처럼 새벽 공기가 쌀쌀해졌죠. 한낮의 풍경은 아직 한여름이지만 계절의 변화는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의 해발 400m 지점. 만개한 연분홍빛 꽃잎들이 작은 군락을 이뤄 바람에 하늘거립니다. 8월 말 꽃을 피워 여름의 끝을 알린다는 계절의 상징, 상사화입니다. 올해도 새벽 기온이 달라졌다 체감할 때쯤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사가 피었을 때는 여름의 끝자락에 피어서 그게 이제 지면 가을로 접어든다는 그런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꽃이죠. 조생종 벼가 심겨진 논에선 충북의 첫 가을 거지가 시작됐고 주변 들판도 하루가 다르게 누런 빛으로 변해갑니다. 사과는 조금씩 붉은 빛이 물들기 시작했고 대추도 이미 몸집을 거의 다 키워 농민들은 행복한 계절을 분주하게 준비 중입니다. 많이 달린 데다가 이제 또 굵어지니까 또 자꾸 불어주고 또 그래서 그거 이제 끈점 매는 게 또 요새는 일이고. 새벽 공기도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내내 25도에 육박했던 청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가까이 떨어졌고 제천과 보은, 추풍령 등지는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계절의 변화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 북쪽에서 찬 기운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좀 최저 기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기상청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음 달 초까지도 한낮엔 30도를 웃돌아 일교차에 따른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가 화두인 요즘 일본에서 기술 독립을 이룬 청주의 한 중소기업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장인 정신이 비결이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통형 2차 전지를 하늘빛 테이프로 감싼 뒤 캔에 넣고 전해질을 주입하면 테이프가 팽창하며 빈틈이 채워집니다. 이 하늘빛 테이프가 전지를 고정시키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2차 전지 필수 핵심 소재입니다. 청주 오창에 있는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전량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기를 가지신 그 중소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재된 것이 노출되는 데는 이런 어떤 계기가 없으면 참 노출되는 게 어렵거든요. 이 회사는 지난 85년 창업한 이후 한우물만 팠습니다. 90여 종의 산업용 필름을 생산해 100여 개 기업에 공급하며 수입 대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로 웨이퍼 뒷면에 붙이는 백그라인딩 필름도 개발 완성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직접 공장까지 찾아 관심을 보인 이유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생태계만 딱 마련하면은 이 기업들이요 이 지역에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죠. 여기는 토양이 좋구나. 기업의 토양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엔지니어들이 있냐 없냐거든요. 대기업들의 해외 기술 의존이 문제를 드러낸 지금 중소기업이 기술 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에도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무역사절단의 일본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화장품과 식품 관련 기업 10곳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이 오는 10월 29일부터 일본 오사카와 도쿄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며 공무원 동행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도시공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쳐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운영에 대한 첫 번째 회의부터 힘겹게 풀렸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공식 첫 회의. 사전 협의도 여러 차례 거쳤기에 운영에 대한 첫 회의는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습니다. 흉금을 터놓고 그 가진 제약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의견을 시각을 좁혀가면서 상당히 좀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이게 끝나는 날 시민과 시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도출해 줬으면. 그러나 사전 협의가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해석차가 컸습니다. 3개월에 안 끝나면 뭐 1회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도의 조항들을 이렇게 담아서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달을 더 연장해서 3개월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의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가면 이 회의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3개월로 하되 협의로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쪽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내 주변의 친구든 지인이든한테 알리는 것은 저는 홍보로 본다 이거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도의 거는 사생활 침해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유튜브 정도 되는 어떤 결국 유튜브, 페이스북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SNS 수단만 자제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 TF 구성은 용역사들이 회피하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하는 데에만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장 내년 7월 도시공원이 해제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건설적인 논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드론은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됐지만 점차 작아지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취미로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취미용 드론의 핵심 성능과 기능 등을 비교해봤더니 업체와 제품별로 차이가 꽤 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영상 제작과 교육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드론. 더욱 정확한 품질 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100만 원 이하 제품 13개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힌 비행 시간은 어떨까? 10분 넘게 비행한 드론은 3개뿐으로 제품별로 최대 5.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드론 사용 시 불편한 점으로 꼽힌 충전 시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드론은 대체로 비행 시간이 짧아 자주 충전해야 하는데 짧게는 30분이 채 되지 않는 것부터 4시간 40분에 육박하는 제품도 있어 편차가 더욱 컸습니다. 충전과 비행 시간은 비례하지 않아 가장 오래 충전해야 하는 제품의 비행 시간이 10분에 불과한 데 비해 그 절반의 충전 시간에 제일 길게 떠있던 제품도 있었습니다. 돌발 상황이나 날씨 변수에는 대체로 영향이 적어 모든 제품이 급격한 온도차에도 정상 작동했고 1m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습도에 노출됐을 때도 2개의 제품만이 이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조종 신호가 끊겼을 때 보이는 양상은 달랐습니다. 비행 중 신호 차단과 같은 한계 사항이 발생했을 때 5개 제품은 최초 이륙 장소로 자동 복귀를 했고 8개 제품은 정지 비행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착륙을 했습니다. 모든 제품의 배터리는 합선 시에도 불이 나거나 폭발하지 않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해 안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올해 충청북도의 교육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보다 1,210억 원이 많은 3조 785억 원의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안에는 학교시설 개선 238억 원,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47억 3천만 원, 학교 비상방송 설비 개선 10억 7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정부 추경 예산에서 국비 328억 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과 교통 분야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 오염 측정망 6곳 추가 설치, 수소차 150대 지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 1,000대 부착,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0,000대 지원, 건설 시계 엔진 교체 380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023년 해외 개최를 추진하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3회 대회 유치 희망국 대표단이 이달 말 한국을 찾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유치 의향을 밝힌 인도네시아와 중국,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의 체육계 인사들이 30일 개막하는 충주대회 참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국제대회 경험이 있는 4개국이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치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교통대학교가 지역발전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충주 시티투어 운영과 마리나센터의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방안, 중원문화 콘텐츠 이용 창작활동 연구 등 6개 연구과제를 내년 1월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교통대는 지난 6월 링크플러스 사업단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와 대학, 기업 간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0월부터 청주공항의 국내 화물 판매와 운송, 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구와 광주공항의 국내 화물 운송도 중단됩니다. 이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주공항의 국제선도 일본 삿포로와 오사카 노선이 다음 달부터 한시 중단되고 중국 3개 노선도 운항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중국 측 방침에 따라 운항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도내 임도가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충청북도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임도 1,196km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림 사업을 위해 개설한 임도는 경사가 급하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가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돌며 원산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